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든 회사를 만족시키는 개발자는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막 이렇게 좋은 개발자의 롤모델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모든 회사에서 잘하기만 하면 막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사라는 거는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봐봐요. 복종에 익숙한 실력 없는 신입 개발자의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게 되죠. 왜냐? 실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니까, 사실 대부분의 신입들이 다 그래요. 어리버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선배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전 성장해서 잘 해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친구들이 거의 10이면 9 이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입들이 그런 마인드인데, 그런 친구들 중에 준비가 좀 안 된 친구들 얘기해요. 그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꼰대 회사에서 일단 선호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까라면 잘 깔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뽑는 거예요. 복종을 되게 잘할 것 같거든. 그 꼰대 회사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한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안 꼰대인 척하는 꼰대 회사 많다 그랬죠. 제일 위험하다고. 그게 제일 피곤해요. 수평적인 척하지만 꼰대처럼 하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랑 꼰대 회사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신입은 복종해야 되고, 신입은 내가 신입은 감히 연봉을 제시하면 안 되고, 회사 내규에 따라야 되고, 이런 되게 신입에게 너무 가혹한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런 회사들이 있어. 좀 그런 회사들에서는 저런 신입 개발자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연봉도 낮고. 오히려 보면 대기업도 연봉이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꼰대 회사라고 할 수 있냐? 뭐 대기업 중에도 꼰대 회사 많죠. 근데 그래도 대기업은 돈이라도 좀 많이 주고 뭐 이러는데, 제가 말하는 그런 꼰대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심지어 연봉까지 되게 낮고 복종하는 걸 원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말로는 그런다. 아, 뭐 복종하지 말고 알아서 회사를 찾아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잘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되게 페널티 주고 못 되게 굴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착한 척하고 그들에겐 가식을 떨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척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 있어. 그런 회사에 갔다면. 근데 그런 회사들은 아무튼 저런 신입을 원한다. 수평적인 회사에서는 시키는 것만 할 것 같아서 비선호해요. 수평적이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의외로 저렇게 막 복종에 익숙한 애들 막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수평적인 회사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누군가를 이제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좀 자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의견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인 회사에서는 좀 색깔 있고 자기 스타일 확실하고 이런 사람들 선호하더라고요. 팀노바 친구들이 많이 간 회사들이 그런 수평적인 성향의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확실히 팀노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교육도 시켰고. 봐봐요. 이거는 약간 팀노바 친구들이랑 좀 비슷한 계열의 개발자인데, 자기 의견이 확실한 실력 있는 가성비 개발자라는, 그러니까 가격 대비 괜찮은 개발자, 이제 어떤 뭐 연봉 대비 괜찮은 개발자의 얘기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의견도 뚜렷해요. 이런 개발자들을 또 선호하는 회사는 꼰대 회사에서는 되게 싫어해요.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걸 좋아해. 어, 막, 안 그런 척 해도 보면은 말 안 들으면 페널티 주고 막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의견 분명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아,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개발자들 중에도 IT가 그래도 딴 데보다 좀 덜 할 수 있는데, 심한 사람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돼, 진짜. 주량 물어보고, 저런 회사 특징이, 그러니까 꼰대 회사 특징이 이제 주량 물어보고 가족관계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래. 뭔가 이제 그리고 막 이렇게 오늘 저녁까지 회식을 해도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코딩하는 걸 좋아하고 막 아무튼 막 그래. 오늘 새벽 4시까지 해도 내일 아침에 출근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 예, 그런 곳이 있어. 근데 그런 마인드의 회사의 특징이 사장은 또 그렇게 안 해. 물론 이제 사장은 언제 꼭 출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장뿐만 아니고 이제 뭐 조금 상사가 조금 편하게, 상사가 될수록 편하게 되는 곳이 꼰대 회사죠. 근데 아무튼 그런 꼰대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의견 확실한 애들 싫어해요. 네가 나보다 연차가 낮으니까 네가 나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 그래서 수평적인 회사에서는 그런 개발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의외로.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회사는 수평을 이룸으로써 의견을 자주 공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만의 시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회사에서는 자기 스타일이 좀 분명하고 개성 있는 사람 좋아해요. 팀노바에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 누구지? 그 소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생으로 살아온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소연아 너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해 오더라고. 그리고 세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세라라는 친구도 이제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을 했었죠. 근데 그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되게 개성 있고 오히려 저는 실력이 있고 자기 의견 확실한 개발자인 것처럼 보이게 차라리 너희들의 개성을 마음껏 뽐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해라. 저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의 어떤 그런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의 스타일을 이런 창의적인 이 IT 업체 창의적이어야 뭔 소리야 창의적이어야 하는 IT 업계에서 상당히 조금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회사다.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 결과는 너무너무너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엄청 많이 붙고 엄청 골라서 갔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그런 회사들 또 병기란 친구가 있어요. 걔도 지금은 머리가 짧아졌다고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발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단발머리에다가 막 머리도 파마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탠다드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회사에 갔는데 웃긴 거는 꼰대 회사에서는 연락이 거의 안 오고 그러니까 워낙 개성이 강하니까 저 되게 수평적인 회사에서 의외로 많이 왔어요.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실력이 되니까 연락이 온 거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점들을, 그런 아이덴티티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이 친구를 존중해주는 그런 회사들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회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게 제가 이런 포인트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고 싶냐에 따라서 제스처를 달리해야죠. 꼰대 회사 이제 면접 가려면 정장을 추천드립니다. 나 학교 다닐 때 특강 들었는데 무슨 어디지 대기업에서 인사팀에서 그 와가지고 뭐 감색 정장이랑 나 감색 정장이랑 그게 도대체 감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겠어. 감색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그 감색 정장에 무슨 뭐 진취적인 파란 넥타이 막 이런 거 특강하는 거 보면서 나 너무 웃겼거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소위 이제 꼰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면 좋고 일단 수평적인 회사는 의외로 창의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좋고 막 이런 좀 어떤 자기 의견 확실하고 그러면서도 의외로 수평적인 회사의 가장 제일 무서운 게 냉정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들어가기 힘드실 거예요. 심지어 이러면서 연봉까지 높은 회사다 그러면 더 들어가기 힘들고 실력까지 좋고 자기 의견 분명하고 자기 스타일 많고 막 아무튼 막 좀 그래. 들어가는 애들 특징이 그래. 딱 보면 개개인의 의견이나 스타일이 명확한 걸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복종에 익숙한 실력 없는 신입 개발자랑 자기 의견 확실한 실력 있는 가성비 개발자의 어떤 회사 선호도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걸 보면은 실력이 있고 가성비 개발자인데 자기 의견이 없고 복종에 익숙해. 이런 경우에는 꼰대에서 좋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수평적인 회사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뽑을 수는 있는데 조금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막 성장해 나가기 힘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복종에 익숙한 잘하는 개발자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되게 잘하는데 누구한테 왜 복종을 할 필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개발자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응. 그리고 그러면은 고연봉에 실력 좋은 개발자는 만능이냐, 모든 회사에서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연봉이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고,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분야가 아니면 오히려 투머치를 안 선호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적당히 개발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데다가 막 연봉 1억짜리 개발자를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제 그 회사의 총책임자, 뭐 CTO급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자꾸 10년 안에 이제 억대 연봉 개발자가 되자 이렇게 팀노바이 슬로건을 만들고 우리는 결과와 실력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상 연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언급을 하는 게 CTO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회사 최고 그 기술 책임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그 회사에선 애지간하면.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중소기업이라도 억대 연봉자들이 그래도 왕왕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주로 이제 높은 직급이죠. 그 높은 직급에서 기술적으로 모든 이제 기술적 의사결정을 조언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CTO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CTO 급으로 봤을 때 고연봉의 실력 좋은 개발자는 되게 잘 나갈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사장들이 모두 개발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IT 기업은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CTO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억대 연봉을 주고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한해서 정말 완전 의사결정이 완벽하게 막 정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모든 회사에서 좋아하진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진짜 적당히 개발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공무원급? 진짜. 그 대전에 가면 정부청사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젝트가 졸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 행정도시잖아. 그러면은 뭐 세종시 그쪽도 은근히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보면 진짜 막 정부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이제 작은 회사들이 많이 받아요.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의외로 그 뭐지 공무원처럼 공무원 못지않은 개발자로 살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대전 좋더라. 난 대전 좋아해. 깔끔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완전 너무 막 시골틱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막 조용하고 전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실리콘밸리가 생긴다면 대전 같은 느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죠. 아무튼 어쨌든 좀 그래요. 그리고 뭐 근처에 카이스트도 있고 나름 뭐 급되는 연구원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으니까 뭐 거기서도 잘하면 이직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난 그래도 서울이 훨씬 좋아. 서울이 기회가 훨씬 많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고연봉의 실력 좋은 개발자라고 해도 그 니즈에 따라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엔 결론 이거예요. 결국엔 본인이 디자인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모든 회사에서 좋아할 수 없어요. 막 가끔 보면은 막 되게 막 팀노바 우리는 팀노바 그 수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서 수료자들한테 야 근데 그쪽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타입의 회사냐 이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면 아니요 절대 아닌데요. 대부분 이래.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팀노바 저희 회사에선 팀노바 팀원들에게 선입견이 생기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거에 동요할 줄 아는데 팀노바 내부에서 전혀 동요가 없고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직이 안 되거나 뭐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회사 엄청 많이 붙고 저희가 고르는 입장에서 그냥 일부가 사라진 거죠. 근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원래 선호하질 않아서요. 진짜 좋은 회사는 애초에 사람을 출신이나 학원을 어디 나왔다고 심지어 팀노바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 거 또는 그리고 팀노바를 보이콧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보통 이제 아는 대표님한테 들은 거야. 거기 걔네들 뽑으면 뭐 카더라 이런 걸로 근거 없이 카더라 듣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대표님이 저 옛날에 그 방송하는데 오셔가지고 팀노바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니 근데 그 대표님이 또 개발자 출신이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개발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수상 내역도 막 이렇게 막 되게 많잖아. 보면
수상 내역도 이렇게 많고 막 이렇게 이런 수상 내역도 많고 그런데 이것도 다 위조했다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어느 회사 가면 어느 회사 갔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고소할 수도 있는데 뭐 고소 안 하잖아요. 그 회사 갔으니까 그 친구가.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요, 그건 안 되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좀 해보면 상식인지 비상식인지 조금이라도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팀노바 애들에 대해 선입견이 없어지셨는데, 근데 문제는 좋아하는 기업이 진짜 훨씬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안 좋아해주면 오히려 저희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아무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꼰대 회사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뭐 수직적인 회사는 상관없는데 막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막 까내리는 사람들 있죠. 막 잘 보면 제일 위험한 꼰대가 뭐냐면 지식인인 척하는 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수평적이고 젠틀하고 되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존나 꼰대, 이런 사람 난 제일 싫거든. 진짜 막 소름 돋거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면 그냥 복종해야 돼요. 아까 복종에 익숙한 실력 없는 신입 개발자, 이 케이스가 제일 많다 그랬죠. 이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수평적인 회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평적이고 막 실리콘밸리처럼 일하고 이런 좀 좋은 문화를 가진 회사는 사실은 기회 얻기가 힘들죠. 아니면은 돈을 너무 적게 받든가. 돈 만족스럽게 받으면서 그런 회사를 다녀야지. 안 그래요? 아무튼 모든 회사를 만족시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뭐 인터넷 검색해서 보이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팀노바 같은 경우도 모든 개발자가 팀노바 스타일인 걸 원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좋고 싶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코딩 테스트 난 그 문제풀이 그건 아니야 라고, 저는 그거 싫어, 그걸로 뽑는 회사 좋은 회사 아닌 것 같아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 객관적 팩트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죠. 실제 일어난 객관적 수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결국은 제 취향인 거고, 그런 게 잘 안 맞는 사람이면 안 맞는 거죠. 팀노바 친구들도 저랑 비슷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사 구직할 때도 저는 원하는 거를 다 얘기를 해요. 저는 출퇴근 시간이 뭐 유연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침에 늦잠을 자고, 그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남들이 많이 출근하는 시간에 내가 꼭 가야 되는, 예를 들면 영업이 10시, 9시 시작인데, 뭐, 그래서 뭐, 내가 뭐 전화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좀 탄력적인 회사를 선호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무조건 9시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안 맞는 거지, 뭐. 모든 회사가 어떻게 날 좋아해? 결국엔 모든 회사가 날 좋아하게 한다는 건, 걔네들에게 내가 맞추는 뉘앙스를 보여준다는 건데,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에 내가 왜 걔네들한테 맞춰? 서로 조율을 하던지 아니면 서로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내가 비상식적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의외로 보면은 많은 취준생들이 자꾸 맞추려 해. 인터넷 보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핑크 머리, 뭐 파랑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구직 다 했어요. 뭐 곱슬머리에 단발머리 막 이렇게 해도 많이 하고, 남자인데도 네, 상관없어요. 특히나 IT 업계는 굉장히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는 다들 그 개성에 이렇게 개성에 좀 열려 있는 그런 회사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신입들이 너무 모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실력만 잘 쌓아놓으면 진짜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를 선호하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꼰대 회사만 계속 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눈에는 IT 업계가 최악이고 꼰대 회사로만 결론 지어지죠, IT 업계는. 반대로 수평적인 데만 많이 다니고, 뭐 심지어 뭐 연봉까지 높은 사람들은 IT 업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괜찮고 창의적이고 재밌고, 뭐 좀 정신 잘 차리면 대박도 잘 나고 막 그런 걸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마다 항상 놀라시는 게, 너무 다른 개발자들이랑 얘기하는 게 다르다, 또는 커뮤니티에서 보는 여론이랑 너무 다르다, 저 사람 사기 아닐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힘들게도 일해 봤었어요. 옛날에
경력 5년 차까지는 저도 굉장히 돈도 적게 받고 막 정말 이상한 선배들한테 막 휘둘리기도 하고 꼰대 회사도 많이 다녀보고 막 억지로 술도 마셔본 적도 있고 뭐 강남대로에 막 토하고 막 이런 적도 되게 많고 먹기 싫은 것도 좀 같이 먹고 홍어삼업 싫어하거든. 근데 막 그런 것도 먹고 막 강남대로에 토하고 막 그리고 막 아침에 일찍 오라 그래도 뭐 새벽 1-2시에 끝났는데 아침에 9시 오래. 그러면 잠을 뭐 6시간 5시간 자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런 IT 회사 다녀보기도 하고 내린 결론은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가야겠다 해서 좋은 회사 다녀보고 프리랜서로도 많은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회사가 다양합니다. 제가 경험한 회사가 그래도 수백 개는 될 거예요. 수백 개는. 왜냐면 프리랜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회사 미팅을 하고 고객사로 많이 찾아가고 거기 분들이랑 많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닌 회사들도 적은 편도 아니고 저는 또 한 곳에서 엄청 오래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견 가는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는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현업은 실전이고 사업은 실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회사의 케미, 그 사장의 취향, 그 직원들의 취향, 그 사장이 바라보는 철학,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두려워서 정장 입고 구직하고 그냥 그게 맞다고 하도 그냥 막 그 대기업 특강에 나오니까 막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막 휘둘리실 수가 있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거를 너무 막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딱딱해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커뮤니티 같은데 누가 어떤 그 글 쓰는 사람이 되게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제 유명한 사람 많이 이상은. 그리고 잘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편협해서 잘해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글을 쓰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지 사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직접 봐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객관적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 사람의 어떤 이 근로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어떤 그런 것 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뭐 그런 어떤 지표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팀노바의 모든 경영은 이렇게 팩트 중심 그리고 결과 중심.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결과로 얘기하겠다고. 그게 그렇게 나오던 이유가 어떤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좋은 결과 나올 때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IT 업계를 마냥 그러니까 까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도 맞고 IT 업계를 찬양하고 IT 업계 좋은데요? 제 나름대로 제 가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 서로 사는 곳이 다른 거야 그냥.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취급 받는 사람도 있구나 막 이런 거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난 진짜 막 가끔 나한테 막 사연 보낼 때 어떤 분은 자기 맞으면서 이랬대. 되게 심각하잖아요. 막 그리고 야근하고도 막 상사가 술 좋아해가지고 막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이런 게 막 그냥 막 3년 동안 막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별의별 얘기가 있어.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진짜 살아온 배경이 다들 다르구나.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은 본인도 알아. 본인 실력 부족한 거. 자기가 인증을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신입이면 배워 나가서 성장을 해서 어딘가 가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좋은 곳을 선택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실력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신입 때 이전부터 준비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 그러는 거지. 내 영상은 항상 어떻게 되냐? 공부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귀결이 된다라는 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팀노바 친구들을 높은 연봉에다가 심지어 회사도 되게 좋은데 많이 보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과장이랑 사원이랑 똑같은 걸 받겠어요? 그 사람마다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받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입이라도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주려는 그 회사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고 신입으로 구직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신뢰하신다면 제 말을 듣고 오늘도 컴퓨터를 열고 아니면은 종이와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거에 열중을 하셔서 잡생각 없이 여러분 작품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